하락이 오면 조금씩 매집하는 단계지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기존 고점을 뚫어서 한 번에 상승할 거라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천천히라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사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분할로 오늘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이신 장석호 작가님, 안피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2017년부터 투자자이자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2017년부터 같이 투자를 했고요. 투자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의 지금 현재 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이고요. 회사원이면서 그냥 일반 투자자입니다. 저는 이제 치과의사로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치과의사 반, 그 다음에 이제 백수 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코인으로 성과를 이루셔서 백수 반의 삶을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두 분을 모시고 신간도 나와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생애 첫 책이신가요, 두 분에게? 네, 처음 네. 책이에요. 와, 그렇군요. 책에 대한 소개도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여전히 아직도 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거를 오히려 실패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말 그대로 정말 인생을 배웠기 때문에 제목을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총 2가지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각 시기별로 전략도 들어가 있고, 그 전략별 끝에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총 27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그 에피소드는 그 주제에 맞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에피소드를 보시면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는데 라는 공감을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처음 투자해보신 분들한테도 먼저 이제 앞으로 경험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연습하는 차원에서 보실 수 있어서 일단 최대한 쉽고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보통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좀 초보 가이드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책을 좀 썼습니다. 네. 정말 책을 읽어보니까 투자 어려운 시기, 지난 사이클에서 겪으셨던 것도 솔직하게 적어주시고, 네. 또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요. 네. 이렇게 몇 억을 버셔가지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는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책이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이게 장이 좀 흔들리고 가격이 좀 빠진 상태여가지고 너무 시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예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를 한 몇 년 정도 해오셨고, 투자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안 거는 2017년 초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네. 주식을 주식을 하면은 이제 좀 약간 위험하고 돈을 다 잃는다라는 되게 편견에 쌓여 있다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월급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집도 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무엇을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았던 돈을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투자로 해서 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잃을 정도로 실제로 한 1억이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한 95% 정도 손실을 봐오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 덕분에 지난 상승장에는 다행히 원금 이상의 회복을 했고, 원금보다 한 2배 정도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이클, 이번에 2022년 때 하락이 왔을 때 잘 대응을 해갖고 지금은 나름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를 하면서 이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는 게 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멘탈이라는 게 정말 기시가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로드맵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정말 힘들었던 거는 내가 믿었던 믿음들이 깨지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 많이 좀 경험을 하면서 책에도 썼지만 이더리움이 어떻게 220만 원에서 9만 원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220만 원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뭐 30만 원까지 어쨌든 그렇게 막 호기롭게 물을 타다가 정말 30만 원이 됐을 때 모든 나의 뭐 쉽게 얘기해서 보험도 다 깨고 있는 거 다 넣어서 뭐 모든 걸 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 더 바닥이 없다라고 했는데 9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이거는 정말 지하실보다 더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나의 믿음이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돈이 계좌가 부서지는 것보다는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그리고 정말 무서운 뭐 그런 느낌이었어. 수익률은 당연히 마이너스 90몇 %였고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항상 돈을 이제 조금씩 투자하다가 이제 하락이 오면 되게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금을 하나씩 깨고 이제 각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돈을 잃고 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모든 거를 포기하고 이제 정말 투자에 실패했고 더 이상 끝이다 이 생각 들었을 때 반등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약간 인생을 배웠다라고 좋게 썼지만 이러한 진짜 엄청 힘들었던 경험담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경험을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주로 썼습니다. 지금 막 95% 빠지고 1억이 막 500만 원 되고 이런 거 웃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죄송하게 막 웃음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또 결말이 또 좋으셨으니까 결국에서 그걸 다 극복하시고 수십억까지도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인선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200만 원에 이더리움을 샀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산을 그냥 버텼다면 400만 원에 매도했으니까 2배잖아요. 그럼 이제 2배 번 건데 근데 어쨌든 눈물로 계속 물을 탔잖아요. 그래서 평단을 그렇게 물을 타다 보니까 뭐 거의 한 40몇만 원이 됐고 400만 원이 됐으니까 다행히 10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락이 없었고 그걸 못 버텼다면 수익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거지만 그 당시에 있는 나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고점 대비 한 50%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떨어질 때도 용기 내서 괜찮은 알트들을 조금씩 분할로 매집한다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이거든요. 와, 괜찮은 알트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물 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때 이더리움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코인에 물을 탔다면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는 물 타서 탈출했으면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ICO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IPO처럼 상장을 하면 새로운 코인들을 했는데 이 ICO가 뭐냐면 코인 주식과 다르게 상장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거래소별로. 근데 상장이 안 되는 게 대다수였고 돼도 거의 한 90% 막 반토막 뭐 10분의 1 토막 막 몇 토막 20분의 1 토막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돈이 다 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그런 기존까지 투자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투자를 하자 저는. 그래서 그냥 월급 조금씩 모아갖고 계속 투자를 해서 오히려 물을 타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리셋으로 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좋은 알트라는 게 자꾸 기존에 있던 알트코인들을 좋았던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알트를 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갖고 그래도 21년도 상승장 때 그래도 잘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약간 다른 방법을 다 이 책 한 권에서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쵸. 같으면서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 알트코인 상당히 주목 많이 받다가
그 지정학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기에 진짜 딱 이런 책 하나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멘탈을 부여잡는데. 그 저희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힘든 시기를 겪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수익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제 그러니까 40이 넘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통 없이 뭔가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항상 치러야 되는 거니까 대가를 좀 덜 치렀으면 하는 느낌으로 이걸 쓴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도 항상 실망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이더가 200만 원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2배인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때는 모르고도 물을 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가 올라간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내려왔을 때 조정받은 뭐 좋은 코인들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솔라나라든가 뭔가 좀 저희가 사고 싶었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씩 떨어졌을 때 분할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안피로 작가님께서는 모든 투자는 타이밍과 멘탈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말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건 내가 똑같은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알겠지만 우리는 일방적인 우상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그죠? 그 파동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잘했던 거는 작년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죠? 2023년에 23년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1월 달부터 비트를 분할 매집을 들어가서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트가 지금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고 와. 그러면 저희는 원금을 빼고 남아있는 그죠? 이익만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멘탈이 당연히 어느 정도 바탕이 됐으니까 비트가 4천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2,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계속 샀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버텨내겠다. 그렇죠. 떨어질 거 알겠지만 나는 그래도 살 거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타이밍에 사고 용기 있게 사고 멘탈로 버티고 수익이 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호평님하고 하고 이제 혼자서는 못하도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제 무서워서 못 살 때 지금 사야 된다고 하고 서로 얘기해요. 어쨌든 하고 또 너무 상승해서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하면서 하고 실제로 책을 쓰면서 저희가 이제 하락장 때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용도 하락장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가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도움을 굉장히 오히려 쓰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른 이제 경제 공부를 같이 하다가 만나게 알게 되었고, 근데 너무 잘 통해갖고, 이제 방송도 같이 한 번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친했는데,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나는데, 약간 진짜 친구 이상의 느낌도 얻을 수 있고, 또 저도 여기 팽돌이님한테 어디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고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어갖고 빠르게 친해지게 됐고 그 덕분에 책도 같이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시너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한번 시황 한번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대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73,500까지 갔다가 61,000까지도 거의 떨어졌잖아요. 네. 요즘 장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원화 기준으로? 원화요? 원화로 업비트 기준으로 네. 보면은 그 기프가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비트코인은 김프와 환율이 방 캐리해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알트는 김프가 방어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네, 김프나 환율 때문에 감안하더라도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더 힘든 그렇구나. 상황인 거고 지금 비트 정도만 지금 그나마 방어하면서 버티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반감기 때 원래 반감기 이슈가 생기면 코인이 많이 상승할 거라는 것도 저희는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조정을 주던지 아니면 횡보하면서 크게 상승은 당분간은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락이 오면 조금씩 매집하는 단계지 이제 지금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기존 고점을 뚫어서 한 번에 상승할 거라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천천히라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사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분할로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지난 하락장 같은 상승장에서도 30%에서 많으면 50%도 빠졌었거든요. 상승장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이 오면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매집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서 사는 장세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봐라. 연말까지는 계속 나쁘지 않게는 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락이나 아니면 굴곡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돌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반감기 전에 한번 그죠? 조정 및 하락이 좀 오고 그 다음에 또 횡보잖아요. 횡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네.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알트는 한 7월 정도 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고 비트는 지금 많이 나빠진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그리고 하여튼 저는 비트는 2억은 확정이고 네, 3억은 선택이니까 네. 네, 그리고 비트가 2억 하면 알트도 당연히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가 옛날처럼 다 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좋은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테마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억 확정이라는 거는 뭐 네. 최근에 그 홍콩 ETF 같은 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ETF가 홍콩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쉽게 해서 영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락이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는 이제 샀는데, 그죠? 이제 고객들한테 바로 그죠? 마이너스 수익을 안겨줄 수는 없으니,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뭐 GBTC 물량도 끝까지 계속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던지는 물량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죠? 구매 물량이 더 많고 또 반감기도 있고 하니까 반감기가 어쨌든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더 많다. 그러니 2억은 무조건 확정이고 3억은 이제 선택인데 2억까지는 네. 충분히 가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알트 좀 많이 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 진짜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을 몇 번 고민했거든요. 전 대전인데 이게 왜냐면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이거 정말 큰 돈을 잃고 이거 또 가족을 좀 더 어렵게 한 게 아니냐. 그때 그 아내분도 아셨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이혼했을 텐데. 근데 이제 모르게 혼자 끙끙 앓다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혼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돈을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투자한다고 다 잊어먹은 거니까. 근데 그때 혼자서 끙끙 앓고 말도 못하고 이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확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버텨내면서 이제 8년을 투자하다 보니까 내공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집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이 타이밍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봄이라는 것도 알았고 봄에 씨앗을 안 뿌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 비트는 매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멘탈과 이 타이밍이 제일 투자에서는 기본이지 않나 싶어요. 그 공저자라 해도 그 2억 여기에 동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호필 장석호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시나요? 책에 1억에서 3억이라고 레인지를 좀 크게 했는데 네. 뭐 2억까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3억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2억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천천히 이제 오니 상승할 거고 이제 수요가 또 순간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때 사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 이미 늦거든요. 이번에도 1억 돌파했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사도 되냐고. 맞아요. 근데 저는 사라고를 말을 못 하겠는데 또 올라가면은 올라갔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또 그분들은 섭섭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이 오고 횡보하고 있을 때 요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좀 빚내서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그 1억대 사라고 했는데 다음날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버리면 욕먹고 또 지금 같은 때 사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또 욕먹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저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저희가 맞으면 좋지만 틀릴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갖고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저희가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반대 의견에 판단이 되셨다면 또 다르게 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보는 것보다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24년에서 25년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 뭐 1억에서 3억 정도는 얻을 수 있다.